시민에게 힘이 되는 JBC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고립 은둔 위기 청소년을 위해 1:1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 인근 소상공인 회복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육수당 중고생 확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2016 광주 교육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마을을 이끌 새내기 마을 공동체와 마을 활동 지원가를 모집합니다. 광주시 북구가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충장로 AI 기반 창의 문화 복합 공간을 본격 조성합니다. 여수시는 여수항 국제크루즈 입항을 확대하고 내년엔 20항차 이상 확대할 전망입니다. 나주시는 나주의 배움 바우처로 시민 평생학습 기반을 다졌습니다. 화순군이 2025년 화순군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보성군은 2025년 우수 민원실 평가에서 국민행복민원실로 전남 최초 3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해남군이 햇빛소득마을 100개소 발굴을 목표로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곡성군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군내 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합니다. 영암군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그냥 드림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회와 담을 쌓고 지내는 고립 은둔 청소년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1:1 밀착 지원에 나섭니다. 전라남도가 성평등 가족부 주관 2016 고립 은둔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총 1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사회적 관계가 끊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특히 전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전담 인력 6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이들은 위기 청소년을 직접 발굴하고 맞춤형 방문 상담과 학습,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가정과 학교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광주시가 119억 원 규모의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1단계 공사 구간 인근 23개 동 2만 6천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상권 회복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2달간 상생카드 특별 환급 행사를 열어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고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과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까지 더해지는데요. 광주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사로 지친 골목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학생 교육수당.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혜택이 넓어집니다.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남의 모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전남 학생교육수당. 그동안 초등학생 위주였던 이 수당이 앞으로는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지급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현재 수당을 받는 초등학교 1, 2학년 대신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매달 5만 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옮겨와 혜택의 폭을 넓히는 방식인데 전남도 교육청은 예산 상황과 정책 효과를 따져보고 앞으로 고등학생까지 지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늘려갈 방침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기본교육을 핵심 가치로 내건 내년도 광주교육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설명회를 통해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를 내년도 교육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맞춤형 성장과 교육 안전망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16대 중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많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으며 시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직접 만들어갈 주인공을 찾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마을 곳곳에서 활동할 마을 공동체와 지원 전문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광산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3명 이상의 모임이라면 누구나 새내기 마을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내년 1월 2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인 보태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문적인 지원을 맡게 될 마을 활동 지원가 21명도 다음 달 6일까지 함께 모집합니다. 광산구는 이번 모집을 통해 주민주도의 자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광주 북구의 내년도 예산이 1조 60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광주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7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올해보다 235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광주 북구는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대신 민생 경제 회복과 안전, 복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만큼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투입해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충장로의 인공지능과 K컬처가 만나는 새로운 문화 거점이 들어섭니다. 광주 동구가 국비 19억 원을 확보하면서 AI 창의 문화 복합 공간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침체된 충장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체험형 전시관이 지어집니다. 충장로 5가에 들어설 이 공간은 지상 3층 규모로 지역의 문화자산에 첨단 AI 기술을 입힌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건물 준공에 맞춰 내부 콘텐츠 구축과 AI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 투입됩니다. 동구는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9월 공식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국 텐진에서 출발한 대형 국제 크루즈 드림호가 여수항에 닻을 내렸습니다. 올해만 벌써 8번째 입항인데 여수가 남해안의 새로운 크루즈 거점으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드림호 입항으로 올해 여수항을 찾은 국제 크루즈는 모두 8척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5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여수항의 인기는 내년에 더 뜨거울 전망인데요. 이미 17차례 입항이 확정된 데다 추가 문의도 잇따르고 있어 내년에는 기항 규모가 20항차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늘어나는 크루즈 수에 맞춰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과 연계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나주시의 나주의 배움 바우처 사업이 올해도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나주시는 내년도 정책 수립에 앞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만족도 조사에 나섭니다. 지난 2023년 전남 최초로 도입된 나주의 배움 바우처, 시민들의 인기에 힘입어 지원 대상이 첫 해 2,500명에서 올해는 5,000명까지 2배 늘었습니다. 나주시는 사업을 마무리하며 오는 30일까지 이용 만족도와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참여자들의 학습 후기도 함께 접수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6년 평생학습 정책을 세우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나주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더욱 탄탄히 다져나갈 방침입니다. 화순군이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추가 모집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화순에 사는 만 18세에서 49세 사이 청년입니다. 올해 1월 이후 자격증 시험을 본 적이 있다면 연간 2차례 최대 10만 원까지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화순군은 서류 심사를 거쳐 응시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청 민원실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편리한 국민행복민원실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는데요. 전남 최초로 3회 연속 인증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우수 민원실 평가에서 보성군이 또 한 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9년 첫 인증 이후 6년째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된 건데 3회 연속 인증은 전남자치구 중 보성군이 처음입니다. 보성군 종합민원실은 쾌적한 환경은 물론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 절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성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햇빛 소득마을. 해남군이 이 마을을 100곳까지 늘리기로 하고 본격적인 대상지 발굴에 나섰습니다. 해남군이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 소득마을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 벌써 11개 면에서 40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현금 배당이나 마을 복지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마을 수요에 따라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도 지원됩니다. 해남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에너지 자립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곡성에서는 버스를 탈 때 지갑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곡성군이 모든 군내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곡성 지역의 모든 군내 버스 노선에 영원 요금제가 도입됩니다. 곡성 군민은 물론 곡성을 찾은 관광객까지 누구나 교통카드나 현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교통복지를 높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지역 간 이동을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남에서는 앞서 완도와 진도 등의 버스 무료화를 시행 중인데 곡성군도 이번 조치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당장 한 끼 식사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영암군이 그냥 드림 먹거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영암군이 위기 가구의 상필품을 조건 없이 나눠주는 시범 사업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영암 군민이라면 누구나 푸드뱅크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신원 확인만 거치면 됩니다. 지원되는 꾸러미에는 쌀과 라면, 휴지 등 2만 원 상당의 필수 품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암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공공복지망을 더욱 꼼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JBC 뉴스 현장은 유튜브, 다음 네이버 TV,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수록 여러분의 온기가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따뜻한 순간들이 여러분 곁에 머물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